안녕하세요. 신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강의 때문에 바쁘셔갖고 제가 직접 인사를 잘 네, 못하는데, 네. 오늘 뭐 중요한 뉴스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천 파동격으로 가고 있고, 그 음, 이해찬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임종석을 막 공천 네, 주라 마라 이러서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근데 네네.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게 이재명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대놓고 조롱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대놓고 네, 칼질하고, 뭐 김영주 이런 사람들 자르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여조 추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일부 조사에서는 NBS 같은 면접에서도 오차 범위까지 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39대 31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또 갤럽에서 이제 가장 최신 나온 거는 또 민주당이 결집해가지고 35대 37. 그래서 2% 차로 또 줄어드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표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두 당의 공천이 이쪽은 되게 시끄럽고 이쪽은 되게 좀 너무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좀 대비돼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보면 우선 제일 큰 게,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맨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에 있는 홍문표 의원, 뭐 끝까지 갔잖아요. 홍문표하고 강순규하고. 그래서 뭐 시계 돌린 거를 문제의 삼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 나 공천, 출마 안 할래요. 딱 경선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에도 뭐 윤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나 출마 안 하겠다. 네. 예,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공천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용기와 헌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은 조용하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아주 지금 오늘 언론을 보니까 내전이 폭발했다고 해요. 내전. 전에는 뭐 혈투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내전 폭발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천위원장, 즉 임명백이잖아요. 네네. 임명백 위원장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모양새는 좀 통합으로 간다. 이 통합으로 간다는 게 비명 학살을 좀 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명 학살을 덜 해도 이 다선 의원들은 이제 감점이 있으니까 살아나기가 경선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무늬만이라도 비명 학살을 덜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스스로도 이 공천 학살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그러니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주당은 이미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요거를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그럼 네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폭탄이 안 터졌는데 이제는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 그래요? 어머, 너무 저랑 똑같이 보시네요. 제 아, 소름 저는 끼쳤어요. 예. 그냥 생각이 그래, 생각이. 너무 똑같이. 저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저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고 그런 거지. 네. 저 방송이 지금 재밌게 잘 너무 소름 된다고. 끼쳤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음, 있는데, 음, 민주당은 더 먼저 터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예, 터지고, 음, 그러면서 먼저 탁 터트리고 수습하는 국면으로 갈 거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수습하면서 있는데, 제일 예. 좀 핵심적인 게 미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죠. 저 생각이 조금, 네, 똑같으시네. 저랑 너무 똑같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 핵이 지금 약간의 그 꿈틀꿈틀 지금 한번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감이 드는 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예, 김영주, 그 영등포, 예, 예, 영등포. 거기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음, 아,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는 좀 스무드하게 넘어간 편이거든요. 이렇게 새로 온 거에 대해서. 근데 수도권은 좀 얘기가 다른 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 기존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물이 없다는 건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험지 밭갈고 그렇게 하시던 조직들,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힘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 내에서. 음, 그리고 네, 이제 수도권은 아무래도 호남 출향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민주당의 그 호남 향후회가 되게 강한데,
네, 호남, 호남 향후회라든지 그 소상공인 그런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좀 호남 음, 출신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이 노선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아예 그 네, 찐 우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남식의 그러니까 네, 그 TK 주류 그러니까 TK 네, 강남 이런 식의 그 색깔로는 지금 너무 인구 지형도 바뀌고 해서 네, 수도권에서 이제 그게 승산이 안 서니까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친호남적인 그런 거를 많이 제스처를 취해서 이렇게 좀 중간으로 가자 이런 식의 이제 노선이 섞여 있는데 음,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저는 또 그 함은경 씨 공천한 거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내보내서 이제 어떻게 저기 뭐야 병력을 충원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수도권에 근데 네, 고작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람들을 잘 못 키웠고 인재 영입도 이렇게 그 꾸준하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네,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요한 같은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명망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네, 기존에 그렇게 뭐 호남 향후회나 이쪽에 호남 출신의 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뭐 스카우트해서 빼오던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 함은경 씨를 이렇게 딱 거기 정청래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이제 네, 그거는 일부 수도권에 이제 50대 이상의 그 수도권에서 오래 터잡고 살았던 그 호남 출향민들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은경 씨가 그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운동권 출신이고 전북 그런데 부산,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도 좀 호남을 받아준다. 이제 그게 약간의 뭐 정서적인 음, 그런 그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의 컨셉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음, 정청래는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되게 꿀 빨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네, 함은경은 그냥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잘 그동안 못 풀렸던 사람. 그래서 네, 국힘에서 이제 좀 출세 좀 해보려는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네, 중도층이나 아니면 그 거기가 마포을이죠. 그러니까 네, 마포을의 젊은 구성원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 뭐, 예? 뭐 86, 똑같이 86 출신인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념적으로 전향했다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향하고 나서의 그 행적이 또 그렇게 크게 뭐 와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이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은 조직 선거잖아요. 지역의 네, 선거고. 그래서 예, 저는 좀 약간 그 수도권에서의 그 인물 중심, 컨셉 중심의 그런 공천이 네, 처음에 김경률 때부터 시끄러웠을 때부터 많이 좀 어그러졌다.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요. 음, 첫째는 김경률이나 고작 김경률이나 함은경 같은 사람으로 마포을의 제일 전략적인 지역인데 그 저기 뭐야 그 정청래 상대로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전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애초에 좀 뭔가 좀 전략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나갔다 하면은 조정훈 같은 사람을 차라리 정청래한테 붙이는 게 나았죠. 조정훈 예,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음, 조정훈 씨가 노웅래 그 지역구로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노웅래 그 농내 갔어요. 지역구에 조정훈, 신지호, 그다음에 누구 심지어 둘이 붙었어요. 친노패로. 신조랑 애초에 그 이용호인가? 그 세 명이 다 글로 갔었어요. 이용호는 그래서 이제 예, 가지정책에서 서대문, 네, 나중에 서대문으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음, 그 마포, 갑에, 노웅래 지역구에 세 명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음, 성동을에 또 이영이랑 하태경이랑 그 이혜훈 세 명도 붙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박진 예, 같은 사람도 막 강남을 저 공천 신청했다가 부랴부랴 서대문 옮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 한강벨트 이런데 빅네임 되는 음, 사람들을 짝짝짝 한 10명은 포진을 짝 시켜놔야 되는데, 예? 예, 뭐 하태경급 이상. 근데 지금 막 그 어디 뭐 좀 이렇게 없는 살림에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없는 살림에 그래도 좀 먹어보겠다고 서로 그냥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뭐야 숟가락 들고 서로 안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양천갑도 마찬가지고 조수진 씨가 먼저 거기 가가지고 밥 갈고 있었는데 정미경 씨 또 1년 전에 와가지고 밥 갈고 또 비대위로 그 영입했다는 구자룡까지도 가서 세 명이서도 거기서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강벨트를 쫙 포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나만 살아남을래 하면서 거기에 없는 자원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뭐 약간 그나마 인지도 있고 명망가 있다는 사람들은
너무 써먹지를 못하고 지금 인요한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고 음, 신동욱 같은 사람도 뭐 음, 서초 의뢰 간다고 해가지고 뭐 뭐 제대로 빨리 뭐 써먹는 것도 아니고 음,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리고 태용호 같은 그런 분도 차라리 그 한강벨트 전략 지역에 넣었으면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로 이쪽을 네, 빼지 말고 뭐 음, 호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음, 영입 인재를 좀 될 만한 데다가 딱딱딱 넣고 좀 화제성을 뿌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도 안 되고 또 뜬금없이 그 레이나 제가 레이나 마포갑에 넣자고 했는데 마포갑에 음, 함은경을 넣고 왜 오산에다가 레이나를 넣는지 이해가 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네,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청래랑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젊은 여성이 나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 컨트라스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그 정말 그러니까 리스크만 줄이고 그때그때 그냥 잡음만 없이 하는 그런 공천으로 가다 보니 이런 막판에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주 같은 사람도 데려온다 그러면 또 시끄러울 거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략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 여기가 뭐 무소속이 나올 거라던가 아니면 저렇게 비명의 공천 파동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그런 데다가 영입 인재를 미리 포석을 해놔가지고 봐가면서 딱 이렇게 터트렸어야 되는데 마포 갑 같은 데도 삼자 구도 되면은 좀 이렇게 차라리 신동욱 같은 사람 방송 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딱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집어먹는 건데 원래 장엽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이 너무 부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잡음을 줄이고 네임드 그런 중진 이런 사람들랑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 이런 것만 좀 잘 되고 있어서 저쪽에 비해 이제 시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저기는 저는 민주당은 빨리 이거 정리하고 이재명 체제로 더 확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웅래나 뭐 이수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잘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재명을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 이재명의 공천 방식은 어차피 딱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힘없는 사람들 쳐내고 그다음에 너무 부담되는 빅네임들 쳐내는 거잖아요. 뭐 임종석이나 그런 정도. 그렇게 가면은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가면은 더 나을 수 있죠. 예, 더 잡음 없이. 그래서 음, 여기는 더 문제들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또 불씨가 되는 것이 하남, 뭐 이용 의원 같은 경우 또 그거 가지고도 예, 뭐 경선에 넣네 어쩌네 하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밀어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네. 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그 공천에 있어서의 그런 컨셉이 없고 또 너무 막 용산 출신이고 뭐 친윤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 검사 공천 없다 뭐 친윤 공천 없다 그런 이제 헤드라인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이 된 공천이 아니었나 지금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부터의 그 나머지 가지고 분란의 요소가 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된 합의가 잘 안 된 그 공간이 내에서 그런 데는 계속 좀 밀어두고 있잖아요. 봐가면서 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그래서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다 전화를 하더만요. 자기가 다 전화해가지고 정리를 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이게 쌈나고 난장 파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감동이 없다. 예?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한동훈 공천에 3대 내관이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터질 게 네, 네. 뭐냐. 첫 번째 3대 내관이 이제 친윤들 공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 이거 아무 수준 소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친윤이라고 하면서 얘기되는 사람이 이제 박성민. 예? 이런 사람들 소식이 없다는 거고. 음. 두 번째 이제 내가는 이제 파워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네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부산 사상 그 공천 문제를 두고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뭐 신윤계 이철규 의원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자, 이런 거는 결국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이 파워게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비례대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비례대표 이제 정당을 오늘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공천도 이게 상당한 큰 내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조혜정 지금 당직자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잡음 없이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 이제 새로운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다 그런 게 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돼요. 예, 솔직히 음,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음, 이게 너무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지금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어쨌든 저쪽은 악역을 지금 이재명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재명이 총질을 다 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이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기는 이재명이 다 악역을 하고 있는데 약간 여기는 이제 한동훈이 굉장히 선역을 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저쪽은 시끄러운 거를 다 이제 이재명 탓을 하면서 이 떨어져 나가는 음,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한동훈이 다 지금까지 계속 그 갈등을 다 해결하는 사람으로 지금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서니까 뭐 김성태 씨 다 그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순응하는 이런 식의 서사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질러놨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조금씩 받아주는 척 하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지금은 여기는 국힘은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은 잘해왔는데, 다 한동훈이 리더십을 보이고 여기는 잘 돼왔네. 근데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은 이게 더 크게 보여지는 음, 그런 요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윤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친윤을 둘러싸고 가면 또 그게 윤한 갈등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음, 뭐 음. 그 장제원 의원 그렇죠. 지역구 문제도 그렇고 뭐 이용 의원 문제 하남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음, 이 진짜 갈등, 그러니까 제일 큰 갈등이죠.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나중에 말이 이제 이거를 밀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좋은 뉴스부터 먼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PK나 TK는 그렇게 크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뭐 저쪽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뭐 호남 같은데 다 그냥 현역도 컷오프 시키고 해봤자 치면 꽂아봤자 뭐 그렇게 큰 데미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빅네임들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 건데. 네, 저는 약간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공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엔 인력풀이 잘 없기 때문에 인력풀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김영주 같은 사람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구도에 따른 면밀한 전략적 준비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공천에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그 인물의 그런 중량감 같은 거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정도, 그러니까 한강 벨트를 좀 다 이겨야지 40석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음.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네, 딱 저는 근데 그렇죠. 대표님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딱 일치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음, 어쨌든 임종석 이슈가 되게 커져가지고 음. 이재명으로서는 그러니까 일을 더 키운 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렇죠. 이해찬이 참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임종석도 마찬가지인 게 빨리 그냥 결전을 내렸으면 좀 이재명의 데미지가 덜했을 거예요. 뭐 자르든 아니면 빨리 받아주던. 근데 그걸 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어간 음, 상황에서 약간 이제 임종석을 더 키워준 거예요, 체급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냥 자르고 처음에 저기 뭐야 뭐 공천하기 전부터 아예 임종석을 보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음,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힘겨루기 하는 게 중계가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번에 그 국민의힘의 강서구 청장 선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음. 임종석 자체를 약간 그 친문의 뭔가 상징성이 있는 그리고 이재명한테 맞서는 그런 걸로 이제 키워져 버리니까 네.
그 사람을 잘라도 자른 대로의 후유증이 되게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임종석을 잘라버리면 이해찬까지 이렇게 조금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판이 커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뭐 네, 홍익표나 그런 사람들까지.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받아주자니 이제 이재명이 밀렸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이재명의 이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발 더 심해지겠죠. 이제 잘려나간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더십 자체는 임종석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 어떤 리더십 훼손이 되게 심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임종석이 붙어 네. 있든 안 붙어 있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네 가지 바이오클에서 지금 인종수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이가 이제 나서까지, 이해찬까지 지금 나서서 인종수는 건드리지 말라. 인종석이 명문 정당의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까지 음, 끌어온 거는 의외로 임종석이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임종석이 어, 그쪽 진영 내에서의 입지가 사실 조국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 임종석이 사실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개딸들이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다 그 이낙연한테 떠넘기고 하면서 그 이재명의 그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체주의 정치를 해왔잖아요. 이제 네, 그 다음 타겟이 사실은 임종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낙연이 나가고 나서.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 되게 맥없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문재인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도 그냥 고민정은 그냥 음, 바지니까 그냥 얹혀줄 수 있는 거고, 윤건영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네, 이인영도 자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선이 윤건영 정도일 것이다. 책사 정도. 그리고 임종석 자체도 뭐 그 친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이 사람이 좀 애매하고 자기의 세력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그렇게 표적이 돼가지고 잘려 나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해찬의 지지도 받고 있고 홍익표의 지지도 받고 있잖아요. 원래 홍익표한테 지역구 물려준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정원호의 지지도 받고 있고 지역에서. 그래서 네, 임종석이 상당히 쉽게 잘려 나갈 줄 아는데, 의외로 그리고 임종석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하고는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임종석이 자기의 그 운동권에 음, 고추고 두고 운동권 빨로 어 음, 약간 이제 체급이 이재명하고 맞서면서 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마 임종석을 성동에 주게 되면은 임종석이 전 될 가능성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종석이 살아 돌아오면은 바로 그냥 대항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친문들을 그쵸. 딱 끼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바로 목을 조르는 사람 지금 인정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인정석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세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지금 나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이 이재명의 네. 손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그랬으면 맞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해찬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라 그러면 그거는 되게 이재명으로 쫙 가는 거예요. 아무 골치가 없이. 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민주당의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임종석 일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이재명이 좀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이재명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 총선 전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음, 이낙연 자체는 이미 죽여버렸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이낙연 이미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재명한테 위협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 현존하는 그 내부의 위협이 되게 저기 한 건데,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으로서는 자기 명운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외나무다리에 만나서 얘를 죽이지 못하면 얘가 나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음. 상황에서 이해찬이 이재명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는데 임종석의 편을 든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은 미래가 없다 이거죠. 이 당에서는 사실상의 음. 전 사실상의 그렇죠. 사형 선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게 결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임종석은 사실 뭐 개딸한테 지지를 받는 인물도 아니고 친문 쪽에 지지를 받는 인물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뭐 저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띄워주는 있는 사람도 사람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랬는데 그 운동권 족보로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정원호도 그렇고
뭐 홍익표도 그렇고 이해찬도 그렇고 지금 이해 당사자로 엮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음, 임종석이라는 인물은 이낙연보다 사실 더 이재명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죠. 운동권 이 성골 출신이고, 예, 그래서 음, 이낙연은 큰 위협이 안 되지만 임종석이 오히려 의외로 만약에 살아남는다 그러면 음, 이제 약간 임종석이 그러니까 이쪽 진영으로 치면 약간 유승민 같은 그런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쪽은 이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음, 이쪽은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여기는 그런 거는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 유승민도 더 이상 뭐 낑겨서 들어올 그럴 공간은 없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한동훈한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없다. 세력화된 거는 홍준표 하나 없다. 있는 거죠. 홍준표 하나. 아, 저는 홍준표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이게 아까도 문제는 예, 아닌데, 예. 홍준표는 자기가 지금 그런 게 죽잖아요, 지금. 누가 네, 보더라도 네. 홍준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누구라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니, 나는 살아있어. 이거를 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이 총선의 구도는 결국에는 이재명하고 한동훈이에요. 그럼 이 그렇죠. 공천은 결국 그러면 한동훈 공천이 잘 되면 한동훈이 이기는 거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공천이 잘 돼야 이재명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동훈 공천에서의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해소됐는데, 저는 그 마지막 남은 리스크라는 게 결국엔 윤한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보다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죠. 아, 현직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이니까. 이재명은 그냥 욕 좀 먹고 그냥 가도 돼요. 예, 왜냐면 자기한테 맞설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3년 남은 살아있는 권력이 잠재적인 그 어떤 대항마가 된 거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쪽이 되게 리스크가 많고 뭐 공천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렇다고 하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음,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과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잘 선을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전용욱 씨 방송을 제가 봤는데 뭐 꼭 참고 있었는데 선은 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하시던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수도권 내의 그 조직 당협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컷오프 된 분들도 알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한동훈 그 얘기를 비대위원장의 누가 했어요? 저녁 방송에서. 전용욱 씨가 그 예전에 영등포 갑에서 재선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역 지켜오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선을 넘었다. 김영주를 데려오는 거는. 예.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윤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뭐 경선에 넣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 조절 과정에서의 관리. 예, 그 음,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상 거기도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으니까 네. 사상 거기도 경선을 돌려야지 불출마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산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되게 맞는 말인데 음, 이철규 의원이랑 붙었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어차피 장제원 의원이 추천하는 그 인물이 결국에서는 결국 본선 경쟁력도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견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분란을 관리해서 가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처럼 막 나가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고 근데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리스크를 만든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임종석 리스크가 결국에는 쭉 갈 것이다. 저 임종석을 쳐내든 안 쳐내든 간에. 왜냐면은 이미 그 이해찬이 그렇죠.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해찬이 차라리 그냥 무슨, 손을 놨으면은 모르겠는데 이해찬이 참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이 공천이 이재명이 실패한 게 됐다. 왜냐면 이재명으로서는 그냥 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뭐 이수진이 뭐 자기를 욕하고 해도 아무 타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임종석이 돼버렸고 이쪽은 이제
윤한 갈등을 어떻게 음, 잘 관리하느냐.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게 남았다. 지금 친윤들이 박성민 씨, 뭐, 예, 말씀하신 대로 박성민 씨, 박성민 의원, 뭐, 이용 의원, 뭐 이런 쪽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저도 진짜 생각이 똑같아요. 네, 생각이 마지막으로. 똑같아서, 똑같아. 예.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또, 고마웠습니다. 네, 너무 예, 벌써 시간이 감사드립니다. 30분 됐어요. 네, 네, 또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